아, 어? 아이고. 가자. 반갑습니다. 23년 전 30억이면 지금쯤 얼마가 될까요? 100억은 훨씬 넘겠죠? 23년 전 30억이 한국에서 매우 유명한 콜드 케이스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영국 과학수사의 아주 기적 같은 이야기. 200만 파운드, 30억과 포천 매니큐어. 파일링 디렉터 오프닝 3화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장 13년 추격자, 2장 표적 확인, 3장 결과, 4장 요약 순서로 파일링 디렉터 오프닝 3화를 진행하겠습니다. 1장 13년 추격자. 파일링 디렉터 오프닝 3화는 영국으로 출장을 갑니다. 1880년 지문을 개발한 헨리 폴즈, 1892년 프레시스 골턴의 지문 분류법, 지문이 영국에서 개발되었다. 그리고 1980년대 CCTV 수사를 처음 시행한 것도 영국 경찰입니다. 1986년 DNA 수사를 처음 시행한 것도 영국 경찰입니다. 1649년은 이제 광해군을 축출을 하고 왕위에 오른 조선의 16대 임금이죠. 인조가 승하한 해입니다. 근데 이 1649년에 유럽 전체가 경악할 만한 일이 생기죠. 유럽의 그 절대 군주들 중에서 최초로 백성에 의해서 영국의 찰스 1세 목이 날아갑니다. 당시 조선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 루이 16세보다도 140년 앞서서 절대 군주의 목을 날려버린 영국입니다. 민주주의, 자본주의, 영어 이제 세 가지 다 영국 역사에서 비롯되어 나왔습니다. 영국이 사회를 구성하는데 기능주의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조직력이 매우 뛰어난 국가입니다. 그것이 제국을 건설하는데 원동력이 되었다.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사이코패스가 제일 많은 곳은 1번이 북유럽,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미국 순서. 그렇기 때문에 영국은 사이코패스 사건도 많고, 그에 따라서 과학수사도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과학수사의 여러 기법의 원조는 영국입니다. 영국은 인구 및 땅의 넓이가 남북한 합친 거랑 비슷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구는 우리 남북한 합친 게 더 많잖아요. 우리 한국과 비슷한 규모의 나라인데 제국을 이룬 대단한 나라임에는 틀림은 없습니다. 또한 영국은 화이트 사이코패스가 많은 나라임에도 틀림이 없습니다. 인생을 보내면서 특정한 시기에 임팩트가 있었던 기억이 있으면 그 충격이 뇌에 각인되면서 그 장면이 쉽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트라우마라 그러잖아요. 상처. 그런 상처는 나쁜 기억이 많고 오래 갑니다. 좋은 기억은 쉽게 잊혀지고 사라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 에드거 앨런 포의 추리소설 모드가의 살인사건하고 검은 고양이를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양들의 침묵, 유주얼 서스펙트, 쇼 등을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반전이 일어나면서 깜짝 놀랄 때 그 소름 돋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 좋잖아요. 짜릿하니까 그 느낌을 계속 쫓는 거죠. 자극을 위해서 자극을 찾는, 그것은 뭐다? 디스템퍼드 사이코패스의 특징입니다.
2004년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준 해입니다. 유영철이 검거된 해이기 때문에 제가 2000년부터 사건을 이제 수집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막 처음에 수집할 때는요, 한국에 사이코패스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 말도 없었어요. 굳이 비슷한 말이 있다면, 제가 초등학생 때는 아침을 항상 먹잖아요. 아침을 먹을 때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밥을 먹고 이제 학교를 갔거든요. 그때 제가 초등학생 때 1994년에 온보연이라는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정치인이죠. 홍준표 전 대표께서 검사로 계실 때 그 온보연 사건 현장 검증을 이제 뉴스에 나오는데, 그때 홍준표 당시 검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그 당시에 온보연을 보고 뭐 사이코패스 이런 말이 없으니까 한국식으로 말한 게 뭐 심성의 황폐화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뉴스에서 그거를 보고 초등학생 야구는 이제 등교하면서 심성의 황폐화가 뭐지? 심성의 황폐화가 뭐지? 이렇게 막 하면서 이제 등교했던 기억이 남습니다. 그렇게 초등학생 야구는 세월이 흘러 2004년에 유영철이 검거되기 열흘 전에 제 주변에서 큰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형사가 그때 저도 찾아왔었어요. 당시에 범인이 검거되었다는 뉴스가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사건이 해결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 미제 사건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 사건이. 그것이 알고 싶다 1314회, 그 제목은 무대 위의 레인코트 킬러. 깜짝 놀랐습니다. 미제 사건이 될 수 없는 사건인데 미제 사건이 되었다. 뭔가 많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2004년이 저에게 이제 임팩트가 있었고, 그래서 기억이 남는 해입니다. 내 주변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보니까 뭔가 이제 사건 수집하는데 이제 각성이 생기는 해였습니다. 내 주변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구나. 그리고 2004년이 되기 한 달 전이죠. 지금으로부터 이제 20년 전인 2003년 11월 5일 포천에서 여중생이 하교하다가 이제 없어집니다. 그 후 96일 만에 배수로에서 발견이 되었고, 손발에는 빨간색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다. 그리고 이제 손톱, 발톱 일부는 잘라갔습니다. 당시에 사건이 좀 임팩트가 있다 보니까 뉴스, 방송, 그리고 보도 자료 등을 이제 보고 수집하면서 이제 부단히도 노력을 했죠. 플래시 라이트를 찾기 위해서 추리를 해보았으나 이제 결국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 사실 그 보도 자료로 이제 추리하는 거는 맞지가 않아요. 그런 게 있어요. 모든 사건들 있잖아요. 미제 사건들은 그 담당 수사관이 말을 안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뭐 어찌 되었든 제 역량이 이제 부족해가지고 결국 뭐 추리 같은 거는 이제 실패를 한 거죠. 그렇게 이제 사건은 이제 잊혀져 갔는데, 이 사건 자체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이코패스 사건은 전파력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언론을 탄다. 사건이 임팩트가 있다 보니까 이 방송에서 이제 주기적으로 다루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이코패스 사건은 주기적으로 방송을 타는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 시청률이 높기 때문에. 자극이 높으면 시청률이 높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건을 외국 경찰이라면 이 사건을 어떻게 수사를 할까? 영국 경찰이나 미국 경찰이라면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포천 매니큐어 사건은 이제 특별한 사건은 아니다. 이제 매우 흔한 사건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은 대부분 하굣길, 퇴근길에 대부분 이제 피해를 받기 때문에 이런 사건은 흔한 사건이다. 외국에도 이제 이런 사건이 이제 많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추격자가 돼서 해외 사건을 이제 하나하나 수집하면서 포천 매니큐어 사건과 비교를 하면서 유사 사건을 추적해 나가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 과정이 한 13년 정도 이제 걸렸습니다. 그럼 추적자 야고가 13년 만에 유사 사건을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2장 표적 확인. 2017년쯤 평소같이 이제 틈틈이 해외 사건 파일을 이제 정리하면서 사건을 이제 읽고 이제 분류를 하는데 영국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읽는 도중에 소름이 이게 쫙 돋는 겁니다. 이거 플래시라이트다. 영국 사건하고 한국 사건하고 비교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두 사건을 비교를 해 드릴게요. 1. 영국 사건 날짜 2000년 7월, 한국 사건 날짜 2003년 11월 포천. 2. 영국 사건 피해자 8세 소녀, 한국 사건 피해자 15세 중학생. 3. 영국 사건 실종 특징 귀갓길 사라짐, 한국 사건 실종 특징 하굣길 사라짐. 4. 영국 수법 시골길 차량 납치, 한국 수법 동네 주민만 알고 있는 지름길에서 차량으로 납치했을 것으로 추정. 5. 영국 발견 16일 후 발견, 한국 발견 95일 후 발견. 6. 영국 상태 24km 떨어진 덤불 아래 묻혀진 맨몸으로 발견, 한국 상태 6km 떨어진 배수로에서 맨몸으로 발견. 7. 영국 증거 맨몸에는 증거가 없었다. 한국 증거 맨몸에는 증거가 없었다. 8. 영국 분신물 옷과 속옷은 발견되지 않았다. 한국 분신물 옷과 속옷은 발견되지 않았다. 9. 영국 유류품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몇 마일 떨어진 시골 도로에서 여성 운전자에 의해서 실종 소녀의 신발 중 하나를 발견했다. 한국 유류품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2km 떨어진 곳에서 가방 안 소지품 일체, 노트, 수첩, 학원, 수강증, 그리고 동생 사진, 교복 넥타이, 털실 장갑, 그리고 샌드 과자 박스, 운동화, 반양말 등이 발견이 되었다. 3장 결과. 영국 사건과 한국 사건이 3년 차이로 매우 유사합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두 사건 모두 어린 여성 한적한 곳에서 이제 차량을 이용했고 맨몸 착용한 의류는 이제 발견되지 않았고 이제 소지품 일부만 이제 발견이 되었습니다. 범인과 이제 피해 여성은 이제 필연적으로 이제 접촉을 했을 것이고 범인은 접촉한 흔적을 이제 숨기기 위해서 옷을 모두 벗겨낸 후 이제 맨몸으로 이제 유기를 하고 옷은 별도로 이제 따로 유기했을 것입니다. 두 사건은 매우 유사하잖아요. 매우 유사한데 영국 범인이 더 완벽하게 증거 인멸을 했습니다. 영국 범인이 포천 범인의 이동거리인 6km보다 4배 더 멀리 24km를 이동해서 아예 묻어버렸잖아요. 포천은 이제 배수를 넣어놨지만, 그리고 증거도 이제 일체 발견되지가 않았고, 증거가 이제 고작 신발 한 짝만 우연히 그 시골길을 지나가던 여성 운전자에게 이제 발견이 된 거, 그 신발 한 짝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포천 사건에서는 영국 사건보다 유류품이 이제 다양하게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 범인이 더 치밀했던 거죠. 그럼 두 사건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파일링 디렉터 1화에서 이야기했듯이 사이코패스가 가장 많은 순서가 이제 1번이 이제 북유럽,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미국 순입니다. 영국에는 범죄형
블랙 사이코패스도 많지만 반대로 사회를 지키는 화이트 사이코패스도 많습니다. 블랙 사이코패스의 범죄가 극단적이라면 화이트 사이코패스의 사건 수사도 극단적으로 합니다. 제가 이제 사건 같은 거를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은 그 영국 경찰이랑 미국 경찰은 수사를 할 때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제 극단적인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막 틀에 박혀 있지는 않잖아요. 결과적으로 이 영국 사건은 범인이 검거가 되었고, 포천 사건은 현재까지 미제 사건입니다. 해결 기미가 보이지는 않아요. 그럼 신발 한 짝으로 영국 경찰은 어떻게 범인을 검거했을까? 2000년도에 영국은 어떤 수사 아이디어를 플래시 라이트를 터뜨려서 범인을 검거했을까? 영국이 사용한 수사 기법을, 그 아이디어를 포천 사건에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 사건은 영국 내에서도 법의학을 광범위하게 사용한 것으로 유명한 사건입니다. 영국 경찰은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화이트 사이코패스식으로 경찰 총력전에 돌입을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곤충학, 병리학, 지질학, 고고학, 환경 전문가, 프로파일러, 자동차 오일 및 윤활유 분석 전문가를 포함해 가지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법의학 20명 이상을 채용을 하고 추가로 1000명 이상의 조사 인원을 동원한 상태에서 당시 돈 200만 파운드, 한화로 30억 이상을 사건에 퍼부어 버립니다. 20년 전 30억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최소 100억은 넘는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런 돈을 이제 한 사건에 수사비로 사용한다. 이제 한국으로서는 이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영국이 어린 여자 아이들 사건에는 절대 타협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본인들도 알거든요. 이 사건이 이거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이거 꼭 잡아야 된다. 이 사건이랑 비슷하게 수사를 크게 한 사건들이 몇 개가 있어요. 1990년 7월에 별명이 이제 냄새나는 밥이라고 로버트 블랙을 검거할 때 그 당시 돈으로 수사비가 1200만 파운드를 사용합니다. 한화로 193억, 거의 200억 정도를 사용을 합니다. 그 뭐 용의자만 18만 7,186명, 그리고 22만 470대의 차량 조사, 그리고 거의 6만 명을 인터뷰를 합니다. 엄청난 거죠. 2003년도에 포천 사건에서 한국 경찰이 20명의 법의학 전문가를 채용을 하고 조사 전문가 1000명 이상을 동원하고 수사에 당시 돈 30억을 사용했다면 범인 검거에 성공했을까? 굳이 1000명 이상을 동원을 하고 30억을 이제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3년 전 해외에서 일어난 사건이니까 해외 사건 데이터를 알고 있으면 돈을 들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수사 아이디어만 확보를 해가지고 사용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하지를 못했다. 제가 해외 사건을 주목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해외 사건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사건에서 외국 경찰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과학 수사 기법을 사용했는가, 그 수사 아이디어, 그거를 많이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영국 사건에서 결정적인 단서는 무엇일까? 전문가 1000명 이상이 달려들어서 30억 이상을 사용하면서 사건과 범인과 연결지은 그 수사 기법, 그 수사 아이디어, 이제 플래시 라이트, 이제 그것이 무엇이냐 추리를 해보았을 때 신발 한 짝으로 추리를 해서 범인을 검거하는 그 아이디어를 추리하는 분은 한국에
계시다면 엄청난 분입니다. 그런데 없을 겁니다. 저도 몰랐고 이제 인터넷상에서 비슷한 추리를 하는 분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1000명이 30억을 들여서 성공시킨 그 수사 아이디어는 무엇이냐? 저는 지금 그것을 여기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지금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수사 기법이고, 수사 기법을 말을 하면 그걸 또 이제 불편해하면서 시비를 거시는 분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저는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말 안 한다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안심하셔도 됩니다. 왜냐? 얼마 전에 한국의 그 미제 수사팀이 30억이랑 이제 비슷한 수사 기법으로 미제 사건에 접근을 해가지고 사건 해결 직전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요약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1. 2000년도에 30억짜리 수사 기법이 있었다. 2. 2003년도 포천 매니큐어 사건에 30억짜리 수사 아이디어를 적용했다면 사건을 해결했을 것이다. 3. 한국의 미제 수사팀이 30억짜리 수사 기법이랑 비슷한 방법으로 미제 사건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파일링 디렉터 오프닝 3화를 마치며 4화에서 뵙겠습니다. 안녕.